네, 잔매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다각도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하반기 취업 인사 담당자의 마음으로 준비한다입니다. 자, 몇몇 기업에서는 조금씩 하반기 채용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좁아진 하반기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인사 담당자들의 마음을 바탕으로 그 해답을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반기 취업 인사 담당자의 마음으로 준비한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사 담당자들의 마음,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예. 근데 이게 제가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결론부터 딱 내고 말하자면 네네.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외계인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구직자 여러분들도 입사해서 한 3, 4년 되면 바로 그 인사 담당자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도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인사 담당자가 이제 이 학생들을 무조건 떨어뜨리기 위한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요. 좋은 인재를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도 불사하는 당신이 좋은 인재다라고 인정만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또 인사 담당자거든요. 네. 그런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시면 그러니까 어차피 비슷한 그런 생각이니까 조금만 그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 이렇게 하면 좀 먹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아무래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채용시장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어떤 분위기가 또 어떤 식으로 좀 형성이 될 것 같으세요? 예, 하반기에 그 30대 그룹 채용 규모를 좀 지금 가늠해 보니까요. 대략 한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야 7만 명이면 상당히 많구나라고 생각하기 그러게요. 쉬울 텐데요. 이게 대졸 신입사원은 이 중에 2만 명이에요.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다른 5만 명은 이제 고졸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죠 경력직 경력직.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요. 실제로 대졸 신입사원한테 그 열어진 그런 채용문은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총 30대 상반기를 좀 살펴보면 상반기 때는 7만 6천 명 정도가 총 고용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때는 그 대졸 사원이 2만 3천 명 정도로 그렇게 보자면 좀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올 하반기 채용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난 게 작년에는 6만 9천 명 정도여서요. 네. 작년보다 1만 4천 명 정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채용 인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차여진 그런 인원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이게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이 인원들이 그대로냐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 기업에서 몇 명 정도 뽑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주요적으로. 대표적으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4,500명 정도를 선발을 했는데 올해 실제 채용을 같은 기간에 17,000명까지 늘렸거든요. 그래서 우와 이게 웬일이야 거의 뭐 3배, 4배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시 효과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여기도 신세계가 역시, 유통이다 보니까 백화점이나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그 매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규직이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그 채용을 한 거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하반기에 또 한 10,000명 정도를 더 뽑는다고 하는데 그게 네. 역시 또 정규직 전환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딱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근데 대졸 채용 계획을 비교해 보면 그게 참 전반기는 80명, 하반기는 60명, 총 140명밖에 안 돼서 이게 좀 차이가 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하나. 예,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역시 정규직 전환 효과가 또 나타나거든요. 예. 하반기 채용 인원을 5,700명까지 늘렸는데 이게 대졸 채용자는 65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665명과 큰 차이가 없어서 2,500명 정도에 늘어나는 효과가 다 고졸 신규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통과 서비스를 가진 CJ 같은 경우도 좀 사정은 비슷해서요. 한 4,2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대졸 채용은 1,000명 정도. 그러니까 3,200명 정도는 역시 고졸과 정규직 전환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채용의 문을 연 듯하게 보이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줬다거나 아니면 고졸 출신의 채용을 늘리는데 자, 뭔가 좀 다각도의 채용을 진행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그렇지 않은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답답할 수 있는 특히 대졸 신입사원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대졸을 앞두고 있고 또 대졸을 한 이 두 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하반기 취업시장 나에겐 또 어떻게 작용을 할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 취업을 준비하면서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게 계속 느껴졌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하반기에도 좀 좁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고졸 채용 얘기를 하셨다시피 저희 그러니까 좋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고졸을 더 많이 뽑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네. 그래요. 강원 학생 경우는 어때요? 상반기 때와 하반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전선에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은 학생이지만, 네. 이제 경력개발센터 사이트를 보았을 때도 상당히 이제 취업이 많이 좁아진 거를 느낄 수 있었고, 인턴 채용 자체도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어려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많은 학생들이 하반기 취업 시장이 조금은 좁아지지 않았나 취업문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취업 준비생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잖아요. 뭐 1위죠. 네, 부동의 1위인데 대졸 신입 채용 예정에는 변동이 없죠. 네, 변동이 네. 없습니다. 그 보통 한 1년에 10,000명에서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뽑는데 상반기 4,500, 하반기 4,500 아니면 5,000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올해 하반기도 대졸 4,500명이 예정돼 있어요. 근데 또 여기도 근데 고졸은 8,500명 해가지고 고졸이 또 획기적으로 늘어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기업도 이렇게 큰 변화가 없으면은 다른 기업들도 큰 변화가 없고 취업문이 넓어지진 않네요. 그렇죠. 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도 신규 채용 규모는 잘 줄이지 않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가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경기가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데다가 이제 사실 이 고졸 취업이라도 느리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여기도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건가요? 예, 이게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고졸로 취업을 하면 군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럼 사실은 그 군대를 갔다 온 기간까지 그거를 인정해줘서 그대로 하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기업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2, 3년 인턴이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고졸 취업이 되면.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 기업에서는 고졸을 취업했을 땐 그 인력을 운용하는 데 좀 편리한 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졸 취업보다 좀 더 안정적이냐라고 한다면 그런 건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런 게 또 고졸 취업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반기 채용 시장도 본다면은 채용 인원만 놓고 봐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두 학생도 직접 몸으로 체감을 했겠지만 상반기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 어쩌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반기의 취업 시장을 좀 뚫고 그쵸.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좀 방향을 좀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네, 일단 모든 거는 처음에 정량적인 수치가 되느냐부터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시작이잖아요. 네. 그리고 요맘때쯤에 항상 발표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 반기에 어떤 사람들이 취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구직자들의 스펙 평균이라는 게 꼭 발표가 되거든요. 스펙 평균. 네, 예.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취업부터 사람이니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네. 신입사원 평균 스펙이 일단 토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건 한 800, 900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매년 사실은 700 몇 점이거든요. 올해도 730점 정도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한 3점 정도 오른 점수가 발표가 됐어요. 네. 평균인 거죠? 네, 예, 평균이. 예, 예. 근데 구간별로 보더라도 뭐 750에서 800점이 21.3%로 제일 많긴 하고요. 네. 700에서 750점이 16.5, 그다음에 600에서 650점 미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은 숫자로 하는데 15% 정도 되고 800에서 850점 요 정도 사이가 한 15% 정도 순으로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높은 그 토익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학점도 4.5 만점으로 한 3.5점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평균이요. 네. 예. 네. 3.3에서 3.6이 일단 31.7%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3.6에서 3.9, 그다음에 3.0에서 3.3으로 3.9에서 4점이 이른바 고학점 같은 경우가 일단 평균적으로는 가장 적었거든요. 3.5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인턴 경험이나 자격증 유무, 자격증 개수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평균 스펙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평균 예. 스펙으로 보냐면 자격증 보유 현황을 또 보자면 76.6%에서 신입사원들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자격증 하나 없는 사람들이 한 25% 정도 된다. 그러네요. 있긴 있네요. 네, 4분의 1 정도 된다 그런 거니까 자격증이 없더라도 아주 실망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들이 가진 평균 자격증 개수는 한 2.1개 정도입니다.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었나요? 일단 전공 관련 자격증이 제일 많아요. 한 73.2%가 그런 걸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OA 관련 자격증, 뭐 한글이라든가 뭐 그런 치는 거 있죠. 아니면 IT 관련 자격증이 그 뒤를 이었어요.
또 인턴 경험자의 비율도 좀 있어서 평균 21%입니다.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그렇네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예. 얘기니까 근데 대기업 신입사원의 경우 35%가 중견기업은 28%, 중소기업 22%로요. 한마디로 좀 인턴을 한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인턴하는 사람들을 좀 더 선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또 경력이 있지만 신입으로 지원하는 그런 이른바 올드루키라고 하는데 요 비율도 한 23%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서 본다면은 특히 저는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평균 토익 점수가 730점대고 학점은 3.5점, 자격증은 평균 2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2명의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스펙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이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희 학생은 어때요? 업입니까 다운입니까? 네. 업입니까? 네. 그래요. 어떤 정도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요? 우선 토익은 한 200점 정도. 학점 높아요? 네. 그렇고요. 그럼 몇 점이란 얘기지? 네. 계산하시지 200점 정도? 말고요. 네. 네네네. 야. 그리고 뭐 학점도 한 4점대 정도 되니까 네. 자격증도 2개 이상 갖고 있고요. 예.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아무튼 평균보다는 조금 많이 갖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은 다운 학생은요? 학생은요? 저도 업인 것 같은데요. 업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국제학부다 보니까 영어 관련 이제 공인 성적은 당연히 토플로 저는 갖고 있는데요. 토플 성적을 보유하고 있고 또 제2 외국어로 이제 불어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고, 불어, 예. 네, 그리고 학점도 이제 3.5 이상이고 하지만 네. 안타까운 건 이제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 예, 예. 제가 뭐 IT 자격증이나 이런 걸 보유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교회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는 다들 우리 잔명근에 출연하고 있는 학생들의 스펙이 평균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인턴 경험이 이제 한 5분의 1 정도가 평균을 낼 수 있잖아요. 예.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좀 쌓으면 좋을까요, 스펙을? 네, 저 인사 담당자들이요 이왕이면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나름 조언한 게 있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로 있는데 일단 대외 활동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에게 이 정도 기간이면 적당하다라고 추천한 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예요. 한 30%가 이게 좀 가장 적당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스펙 같은 데서 이런 대외 활동 기간을 또 확인한다는 사람들이 한 70%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주 봉사활동 열심히 했어요. 하는데 2주 딱 그러면 잠깐 하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스펙을 그럼, 위해서 한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몇 개월 꾸준히 했느냐, 이 꾸준 성실성이라는 면에서 좀 확인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외 활동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게 2년, 3년 이렇게 쭉 꾸준히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좀 많이 그런 기간을 좀 할애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조언 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인사 담당자는 대외 활동의 양보다는 확실하게 질을 좀 살펴보겠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이런 인사 담당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네,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그 방학 동안 쌓아야 할 스펙 1위로 꼽은 게요. 직무 관련 인턴십이에요. 40%가 그리고 그다음에 공모전 참여나 대외 활동이 또 22.8%. 근데 어학 성적이 한 10% 정도 있었고요. 아르바이트, 여행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은 뭐 그 스펙이나 어학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다른 경험을 쌓는 게 좋겠다라고 답을 한 것인데요. 네. 근데 취업 준비생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또 그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 본 바가 있는데 네. 취업 준비생들이 여름방학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격증 취득입니다. 24.3%고 어학 관련 학습을 하겠다가 한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스펙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요거만 지금 50%가 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취업 준비생 중 인턴십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는 8.3%밖에 안 돼서 인턴십을 더 중요시하는 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좀 차이가 났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서로 좀 바라보는 게 다르지 않은가 그러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격증이나 어학 관련 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그런 것들을 1위로 꼽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수희 학생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선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속 해오던 게 공부이다 보니까 막상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선 공부부터 손을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이나 어학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조금씩 해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과잉되다 보면 이제 여기에 몰두하게 되고 매몰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가온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해외와 뭐 교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언어가 꼭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언어 관련 자격증도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 구직자들을 탈락시키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과 인사 담당자의 눈을 맞춰야 되는 이유거든요. 네. 학생들은 어떤 면이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눈에 딱 보이는 게 점수잖아요. 그 수치화된 거기 때문에 그래 점수라도 올려야겠다. 좀 불안하니까.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다른 걸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여기 뭐든지 뭐 점수도 높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그 선짤이나 아니면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다 좋아요. 괜찮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리고 뭐 학교도 좋고 뭐 이런 다 좋아요. 괜찮은데 매력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매력도 없어요. 완전 싫어요. 네. 절대 안 돼요. 굉장히 감정을 네. 이입하시는데요, 지금. 네, 근데 이 아니, 친구,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매력 네. 없는 분들. 이 친구는 네. 뭐가 이렇게 딱 충족시키지 않고 굉장히 뭐 잘생기거나 확 가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매력 있고 사람을 호감을 주는 그런 끌리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이런 되게 비슷해요. 영어는 900점이고 학점은 4.0이고 이것만 보면 괜찮은데 막상 보면은 그다지 일을 잘하거나 머리를 잘 굴리거나 회사에서 잘할 것 같지가 않은 사람인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낫지만 회사에서도 아유 선배님 하면서도 부침성도 좋고 일 같은 걸 시켜도 잘 알아서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체험을 할 수 없으니까 인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보겠다라는 개념이 인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체크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자수나 면접이 중요해진 거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사람이 뽑는 거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노하우들을 좀 연구를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거기다가 또 아무래도 구직자들의 입장에서 뭔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직자들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들, 어떤 것들로 매력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 사실 매력은 뭐 어떤 부분을 기술적으로 뭘 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좀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지키는 게 필요한데요. 이건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모 취업 포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펙 높은 지원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요. 스펙이 너무 높을 경우엔 부담스러워서 떨어뜨린다 이렇게 답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금방 나갈 것 같은 거죠. 이 이해가 스펙 애가 되네요.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 일단 취업이 안 되니까 잠깐 왔고 정이 안 가겠네요. 그렇죠. 예. 이거 봐도 뭐 그 전공이나 이런 게 전자 쪽에 애인데 이쪽 화학 쪽 와가지고 지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펙도 굉장히 높고 그러면 아 나중에 전자 다시 상반기 취업을 하면 그때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좀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할 거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기업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 뽑겠다 이런 개념이 더 강한 거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더 말씀. 뭘 하려고 했는데 탁 잘린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면접 과정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그 지각을 안 하는 건 당연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중소기업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불참을 한다든가 면접에서 합격을 했는데 이제 딱 그 안 나온다든가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그렇죠. 이게 네. 진짜. 근데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고 갔다가 예. 막상 가보니까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해놓고 딱 그러는 건데 이 친구가 대기업에 가면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은 그 라인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게 또 소문이 난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고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확실하게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두 구직자의 경우에는 혹시 자신이 그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이렇게 뜨끔뜨끔할 수 있는 실수를 했던 경험들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제가 친구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면접자가 그 오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오라는 시간에서 15분이나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5분 후에 바로 면접을 헐레벌떡 들어가게 아이고. 됐던 그런 거기서 이제 또 그 친구가 긴장을 해서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좀 황당하긴 하죠. 네. 네. 황당하긴 하더라도 또 너무 긴장하니까 별의별 일이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다운 학생도 좀 들은 얘기 있나요, 혹시? 저는 제가 인터뷰를 봤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직접? 예. 제가 단어 사용을 하나를 잘못해서 완전 이상한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다행히 그 면접관들분들께서 많이 피곤하셔서 좀 이렇게 졸고 계신 상태인데 제가 깨워드렸어요. 그래서 예. 그 기회에 저를 좀 더 나중에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실수는 하면 안 되겠지만 실수를 통해서도 분명히 또 얻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공감 100% 시간을 통해서 하반기 채용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또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인사 담당자의 마음까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시안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반기 채용 시장 어떻게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구직자들은 이 인사 담당자를 너무 외계인처럼 생각해서요. 정말 저한테 별의별 걸 다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본 친구도 있었어요. 그 대표님 머리핀을 꽂아야 되는데 왼쪽에 꽂는 게 나요? 오른쪽에 꽂는 게 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 3년 있다가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인사를 항상 30도로 해야 돼. 그럼 한 25도로 하면 인사 담당자가 저런 건방진 친구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형식적인 부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마음을 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 무엇을 볼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공감 100%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들을 위한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